조선 인구 100만 명이 사라진 2년, 실록이 기록한 지옥도, 경신대기근. 17세기, 조선판 킹덤의 서막. 1670년 조선. 사람들은 이 해를 경신년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경신년에 시작된 대재앙을 경신대기근이라 기억합니다.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 한꺼번에 덮쳤던 2년. 조선 전체 인구의 약 10에서 20%가 이 기간 동안 사라졌습니다. 추정치로만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조선판 킹덤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했고 왕의 권위도 유교의 도덕률도 무너져 내린 오직 생존만이 유일한 법이었던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가장 끔찍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식인의 참상입니다.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거대한 재앙의 원인과 그 처참했던 2년간의 기록을 지금부터 재구성합니다. 하늘의 분노, 소빙하기와 기상이변. 이 재앙은 사실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7세기, 지구는 소빙하기라는 거대한 기후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며 농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죠. 조선에서는 이 소빙하기의 충격이 너무나도 극심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1670년의 기상이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여름의 눈, 모내기철인 5월에 눈이 내리고 6월에는 우박이 쏟아져 막 자라기 시작한 곡식들을 모조리 때려 눕혔습니다. 이상 한파. 겨울에는 유례없는 강추위가 찾아와 강물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농업은 쌀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냉해에 극도로 취약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곡식이 자랄 수 없는 기후가 이어지자 그해의 수확량은 평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흉년이 아닙니다. 농사 자체가 불가능했던 농업의 멸종이었습니다. 시스템의 초기 대응, 왕의 눈물. 재앙이 닥치자 왕실과 조정 역시 최선을 다해 맞섰습니다. 당시의 왕은 현종. 그는 백성들의 굶주림에 비통해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구휼미 방출. 왕실의 비축미를 모조리 풀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쌀이 너무 부족하여 쌀과 섞어 먹을 수 있는 팥, 콩, 잡곡까지 모두 동원해야 했습니다. 공적 시스템 마비. 왕이 아무리 쌀을 풀라고 해도 지방의 관리들마저 굶주리자 구휼미를 빼돌리거나 쌀을 옮길 말조차 굶어 죽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세금 면제. 현종은 이런 상황에 세금이라니 라며 백성들의 모든 세금을 면제했지만 이미 백성들에게는 낼 곡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현종은 신하들에게 과인은 지금 백성들의 굶주림 때문에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스스로 수라상의 반찬수를 줄이고 단식에 가까운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눈물과 노력은 너무나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국가 시스템은 재앙의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 도덕이 무너진 땅. 굶주림이 극에 달하자 유교 국가 조선의 도덕률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효와 인이었습니다. 친족의 외면. 친족끼리 서로 구휼하기는커녕 당장 자신의 목숨을 건사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매매혼. 어린 자식들을 노비로 팔거나 심지어 재산을 받고 시집을 보낸 뒤 다시 찾아와 죽여서 그 돈을 가로채는 끔찍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현종 12년 1671년의 기록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길거리에 시체가 산을 이루었고 썩는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한다. 굶주림에 못 이겨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다 먹었고 심지어 흙을 파먹다가 죽은 자들이 수두룩하다.
굶주린 백성들이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먹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다. 이 기록들은 당시 조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지옥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인간성이 시험대에 올랐고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식인의 기록, 마지막 금기가 깨지다. 이 기근의 가장 끔찍한 기록은 식인입니다. 인육을 먹는 행위는 인류의 가장 마지막 금기입니다. 하지만 생존 앞에서 이 금기마저 깨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실록에는 굶주린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끔찍한 기록이 나옵니다. 시체가 동반된 범죄, 단순히 굶어 죽은 시체를 먹는 것을 넘어 사람을 살해하여 인육을 취하는 식인 범죄까지 발생했습니다. 약탈과 살인, 굶주린 무리들이 마을을 돌며 약탈하고 가진 자들을 살해하여 그들의 식량과 재산을 빼앗는 굶주린 산적들이 출몰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현대의 연구에서도 그 개연성이 인정됩니다. 식량이 완전히 소진되고 인간의 이성이 마비된 상황에서 생존이라는 본능이 모든 도덕과 법을 압도한 겁니다. 사람은 이제 식량이자 위험한 짐승이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은 이미 붕괴했습니다. 관아는 문을 닫았고 병사들은 도망쳤으며 재판을 열 관리조차 굶어 죽었습니다. 국가는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왕이 있어도 백성을 지킬 수 없다는 무력함만을 증명했습니다. 피날레, 전염병의 파도. 대기근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이것은 기근이 낳은 2차 재앙이자 피할 수 없는 결말이었습니다. 수많은 시체가 제대로 묻히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강물과 토양은 오염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을 덮친 전염병은 콜레라나 장티푸스로 추정됩니다. 이 병들은 극도의 위생불량과 오염된 식수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굶주림으로 면역력이 바닥난 사람들에게 전염병은 그야말로 사신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의 죽음, 굶주림을 견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시스템의 완전 붕괴, 병이 무서워 관료들이 도망쳤고 시체를 묻어줄 사람도 약을 지어줄 의원도 사라졌습니다. 끝없는 악순환, 시체가 쌓인다, 오염, 전염병 발생, 병이 무서워 도망친다, 시체가 더 쌓인다. 결국 경신대기근은 소빙하기, 굶주림, 전염병이라는 3중 재앙의 복합체였습니다. 조선 인구의 5분의 1이 사라진 문자 그대로의 인구 절멸을 경험한 시대였습니다. 재앙이 남긴 트라우마. 1672년 마침내 풍년이 들었습니다. 경신대 기근의 끔찍했던 인연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에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수많은 땅이 주인을 잃고 버려졌으며 사회 질서는 무너졌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인간성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왕 현종은 이후에도 기근에 대한 공포 때문에 구휼 정책을 대폭 강화했지만 이 트라우마는 이후 숙종, 영조대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중요한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경신대 기근은 조선이 겪은 단순한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문명과 시스템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 인간의 오만함을 부수는 가장 잔혹한 역사적 기록입니다.